자, 오늘 7단원 진행이 될 거고요. 7단원. 그러니까 짧은 단원입니다. 그래서 7단원, 그리고 8단원, 9단원. 3개 정도는 굉장히 짧은 단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 그 다음에 다다음 시간은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고, 뭐 미분이 이제 거의 슬슬 끝나가기 때문에 뭐 미분이 다 끝나가면 전체적으로 미분 전범위에 대해서 테스트는 또 진행은 할게요. 테스트 진행은 할 거고, 전범위에 대해서 한번 복습은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어떤 해답이라고 해야 되나? 해답. 그 어떤 우리의 그 답.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에 대한 그 뭐 꼭 수학적인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무엇인가의 그 해답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거는 뭔가를 시도해 보는 거에 있는 것 같아요. 시도를 해보는 거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선생님도 제일 처음에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밴드를 통해서만 온라인 수업을 했었고, 물론 그 밴드를 하기 전에 과연 이게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는 처음 할 때는 선생님이 기존에 찍었던 영상들 또는 영상을 미리 수업 전에 찍어서 영상을 송출해주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받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 학습을 했었거든. 근데 그러다가 슬슬 그냥 밴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아이들과 소통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이 얼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소통을 했었고, 또 줌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이용하다 보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또 학생의 또 모습을 같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얘도 마치 현장에 학생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결국에 이런 것들은 해보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의 해답은 전부 다 일단 해보고 부딪혀보고 시도해보는 거에 있는 것 같아. 시도도 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될 수 없어, 이거는 정말 비겁한 변명인 것 같아. 불가능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냥 해보지 않았고 방법을 찾지 않았을 뿐인 거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해결이 가능한 그러한 가능성의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을 제대로 해답을 찾는다라는 것은 뭔가의 탁월한 어떤 선택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탁월한 선택 역시 똑같이 시도가 필요한 거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탁월함이라는 것은요, 당분간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뭔가의 시행착오를 거친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 거야. 결국에 하나의 괜찮은 방법을 찾아내긴 했어,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근데 이게 가장 탁월한 방법이다? 아직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고 계속 시간이 걸리는 거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는, 미리 선행을 하는 이유는 그 부분에 나중에 언젠간 할 거지만 지금 미리 해두면 훨씬 더 추후에는 더 쉽게 받아들이고, 마치 그때는 내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다면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그 순간에는 이게 그런 의미였었지, 이걸 다시 되돌아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2라고 하는 것도 금방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수학2도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실제로 수학2 또는 미적 이 파트가 정말 어려운 문제는 되게 많아요. 킬러 문제들은 정말 많아. 근데 그 문제를 풀어내려면 결국에 계속 지속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막상 시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그 시도를 통해서 우리는 문제의 해결책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 탁월함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은 많은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아직은 많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점점 제대로 학습을 했으면 좋겠고 그 제대로 학습을 하면서 수학의 탁월함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7단원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이라고 하는 파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어떤 방정식에서 실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실근. 실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냐면 방정식에서 fx 이꼴 0에 이러한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적 관점에서 다시 해석한다면 함수는 y는 fx라는 이 함수와 x축과의 위치 관계에서 이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함수적 관점에서 fx와 x축의 또 다른 이름은 y는 0이잖아. 그러면 이 fx와 x축이 만나는 교점의 x값을 뭐라고 한다? 방정식에서는 fx 이꼴 0의 실근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것은 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근을 말하는 거죠. 분명히 방정식에는 허근도 있을 거야. 하지만 허근은 좌표 평면에서는 표현이 불가능한 값이거든요. 그래서 실근을 함수에서는 x축과의 교점의 x값이다. 그렇다면 fx 이꼴 gx다. 그럼 이거의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이 fx를 좌변으로 넘겨서 fx 빼기 gx 이꼴 0의 관계로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각각을 따로따로 생각한다면 함수적 의미는 얘의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gx라는 함수를 그렸을 때 두 함수의 교점의 x값을 실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실근의 개수란 함수에서 함수가 만나는 그러한 교점의 x값의 개수와 같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이게 오늘 배우는 주제예요. 오늘 배우는 어떤 문제에서 실근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을 함수적 관점에서 다시 해석해서 문제를 풀자. 실근의 개수라고 하는 것을 함수적 관점에서 문제를 풀자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어떨 때는 fx 이꼴 0의 꼴로 바꿀 거고요. 어떨 때는 fx 이꼴 gx의 꼴로 바꿀 텐데, 그럼 그거는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첫 번째 경우는 미지수가 x밖에 없다면, 그러니까 x로만 주어진 함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fx 이꼴 0의 꼴로 생각해주면 돼요. 하지만 미지수가 두 개인 경우 fx도 있고 그리고 k라고 하는 다른 문자도 있다면, 그래서 얘는 fx라는, 즉 x라는 문자가 그것이 k라는 문자랑 같이 있는 경우면 그때는 얘를 다 좌변으로 넘기지 말고 k라는 문자를 우변으로 갖다 놓고 좌변을 fx를 갖다 놔서 함수적 관점에서 y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y는 k라고 하는 그러한 선을 생각해서 둘이 만나는 x값, 그 x값이 실근이고 그 x값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다, 이렇게 판단하자는 얘기죠. 주어진 함수를 하나의 fx와 x축의 관계로 볼 거냐, 그것은 x라는 문자만 있을 때 그렇게 하자. 하지만
x라는 문자 이외에 다른 문자가 더 있다면 그때는 함수를 두 개로 쪼개서 각각의 함수를 따로따로 그러한 기하학적 관점에서 생각해서 교점의 x값의 개수를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배우는 주제고요. 그럼 요 자체만 얘기하면은 오늘의 이론은 다 끝났어요. 아, 오늘 배우는 이론은 얘가 전부 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이론은 없어.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쵸? 간단하죠?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얘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7-1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문제 별거 없고 그리고 되게 짧은 단원입니다. 짧은 단원이에요. 7-1번 다음 x에 대한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이꼴 0이라는 이러한 3차 방정식이 있는데 각각의 문제를 보자고. 첫 번째,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두 번째, 이중근과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세 번째, 하나의 실근과 두어근을 갖는다. 지금 얘기는 뭐죠? 이 함수에 대한 실근과 관련된 그러한 실근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러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뭐랑 같다고요? 함수로 본다면 교점의 x값의 개수와 같은데, 근데 이거를 봤더니 얘를 함수적 관점에서는 fx 이꼴 0의 꼴 2지만 미지수가 x도 있고 x를 제외한 또 다른 문자가 있다면 그때는 이거를 두 개로 쪼개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자? a를 우변으로 넘겨서 하나를 x세제곱 마이너스 3x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를 는 마이너스 a라고 생각해서, 그럼 결국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y는 x세제곱 빼기 3x라는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a라는 이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x값들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다. 자, 끝났죠? x세제곱 빼기 3x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죠. 왜요? 어떻게 알죠? 첫 번째는 이 함수는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함수야. 홀수 차수로 이루어져 있으면 원점에 대해 대칭인 함수인데 이걸 x로 묶어주면 x제곱 마 3인 거고, 그것은 0과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을 근으로 갖는 3차함수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최대 최소할 때 이런 얘기 했거든요. 3차함수는 2대 1, 2대 1. 그 특징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2대 1이라고 하는 건 이거였었어. 3차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극점에서 x축의 평행한 선을 긋고, 또 극점에서 x축의 평행한 선을 긋고, 극점에서 y축의 평행한 선을 긋고, y축의 평행한 선을 긋고, 물론 극점과 극점의 중점에서 선을 긋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점에서 선 긋고 선 긋고 여기서 선 그어주면 8개의 직사각형이 있는데 그 직사각형은 다 합동인 거다. 그래서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길이비가 2대 1인 거고요. 역시 이렇게 생각하면 2대 1의 비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3차 함수는 2대 1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한번 얘를 이렇게
이렇게 된 이 상황을 생각해보자. 뭐냐면 여기 이게 바로 대칭점인데 3차 함수를 대칭점을 기준으로 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극점에서 이렇게 선을 긋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의 루트 3분의 1배가 이때의 x값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x값은 이 값의 루트 3분의 1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를 a라고 놓으면 이 길이가 a면 우리가 원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즉 이 좌표가 a면 이때 x값은 a의 루트 3분의 1배가 돼버립니다. 이것도 역시 알아두면 좋아. 그러니까 3차 함수는 2대1 그거 하나랑 두 번째 루트 3분의 1배 이거를 알아두면 좋은데 그럼 얘가 지금 원점 이거 원점에 대한 대칭이란 말이야. 그럼 대칭에서 이렇게 선 그었잖아. 그럼 여기서 극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 극점의 x값은 뭐가 된다? 얘의 루트 3분의 1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1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그 여기에 x값 뭐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 이거 미분에서 0이 되는 x값 구하면 그때가 1과 마이너스 1 알아낼 수는 있지만 그냥 3차 함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한다면 원점 대칭이면 그냥 루트 3분의 1배 이 특징 이용하면 역시 미분하지 않아도 쉽게 그때의 값들을 찾아낼 수는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됐죠? 이게 3차 함수의 특징입니다. 이제 끝났네요. 이때 점좌표 구하면 x1 집어넣어주면 1,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럼 얘는 마1,2가 되는데 그 값 이꼴 마이너스 a가 라고 했으니까 1번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면 마이너스 a가 얘랑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랑 같은 얘기잖아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려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그 값 사이에 y는 마이너스 a가 있어야겠죠? 따라서 a 범위도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 있는 거다. 1번 정답이네요. 2번 이중근과 하나의 실근이란 얘기는 y는 마이너스 a라는 그 선이 이렇게 되거나 또는 y는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중근과 하나의 실근인 거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랑 2가 나온다. 3번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이란 얘기는 결국 실근이 하나란 얘기는 함수에서는 교점의 x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a가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이건 이런 식으로 해서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것을 함수에서 교점의 x값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함수를 그린 건데 미지수가 x도 있고 a도 있고 두 개가 있으면 그때는 얘를 이렇게 쪼개서 생각해 주는 게 그게 훨씬 더 문제 풀기에 용이합니다. 자, 요 얘기였어요. 이 얘기였어요. 자, 계속 넘어갈게요. 자, 오늘 푸는 모든 문제가 다 이 구조입니다. 그냥 요거만 확실하게 이해가 되면 되게 쉽게 그냥 갈 수 있는 단원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근데 같은 문제 그냥 연습이에요. 7-2번 x에 대한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m 이꼴 0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m의 범위를 구하라. 1번 하나의 음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2번 하나의 양의 실근과 두 허근. 이런 식의 어떤 실근에 대한 문제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미지수가 x랑 m이 같이 있으니까 미지수가 x랑 m 같이 있으면 우린 실근을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x가 아닌 또 다른 문자만 이항시켜서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이꼴 m 이렇게 고치고 y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y는 m이라는 그러한 직선을 생각했을 때 둘이 만나는 x값의 좌표가 바로 실근이었다. 요거였잖아요. 자, 얘의 그래프를 그릴게요. 그럼 이걸 그리기 위해서 주어진 식을 미분해버리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x 마 3 x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자,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이니까 x축 같이 그려주는 게 좋겠네요. 물론 y축도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이 함수는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x가 3일 때 그 값을 갖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직접 집어넣어주면 5가 나와요. x에다가 3을 집어넣어주면 27 빼기 27 빼기 27이니까 마이너스 27 나옵니다. 그냥 이 정도라고 생각할게요. 물론 x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0이죠. 원점.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요렇게 생긴 이러한 3차함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럼 그거가 이꼴 m, y는 m이라는 선을 생각했을 때 1번 하나의 음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란 얘기는 y는 m이라는 선과 만나는 x값이 음수값 하나, 양수값 두 개를 말하는 거니까, 그럼 1번이 되려면 m이 이렇게 있으면 걔를 만족하는 x값들이 실근이라고 했고, 그러면 그 x값 음수 하나, 양수 두 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기면 된다. 그럼 그렇게라고 하는 게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죠? m이 0보다는 더 작아야 되고요. 마이너스 27보다는 커야지만 음의 실근 하나, 양의 실근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7보다는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그럼 2번 하나의 양의 실근과 두 허근이니까 허근은 만나지 않는다였고, 그러면 y는 m과 만나는 x좌표가 양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어찌 생겨야 돼? y는 m이 이렇게 생기면은 양의 실근 하나랑 나머지 없으니까 허근 두 개인 거잖아. 그럼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m이 5보다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은 m이 5보다 크다. 3번 하나의 음의 실근과 양의 이중근, 음근과 양의 이중근 되려면 어떨 때죠? m이 마이너스 27일 때죠. m이 마이너스 27이면 양의 이중근, 이때 x값이 근이었으니까 양의 이중근과 음근 하나인 거잖아. 3번은 m이 마이너스 27이다. 그럼 결국 요 두 번째 문제도 첫 번째 문제랑 같은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프 그려서 판단하는데 이걸 봤을 때 이렇게 쪼개고 싶다. 쪼개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똑같은 문제입니다. 진짜 계속 똑같은 문제예요. 7-3번. 또 똑같은 문제야. 이게 풀다 문제 지겨워집니다. 계속 같은 문제예요. 7-3번에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fx라고 해볼까요?
하나는 fx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 함수가 x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또 하나를 gx라고 생각해 볼게. 걔가 2x 더하기 a. 자, 두 함수가 있어서 1번 곡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2번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다른 한 점에선 접한다. 3번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둘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함수랑 함수랑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으로 본다면 fx 이꼴 gx가 같은, 즉 fx 빼기 gx 이꼴 0이 되는 이거의 실근을 말하는 거죠. 함수에서의 만난다의 관점은 방정식에서의 실근을 말하는 건데, 우린 그러다 보니까 얘랑 얘를 각각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리는 게 아니라 두 함수가 같아지는, 그러니까 방정식의 관점에서 x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2x 플러스 a랑 같다. 걔를 만족하는 x값들을 만나는 교점의 x값, 방정식에서의 실근으로 보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봤더니 이것도 뭐죠? x랑 a가 같이 있으니까 이 함수를 예쁘게 한번 고쳐봐라 라고 한다면 x만 다 좌변으로 넘겨서 a만 남겨놓은, 즉 x세제곱 넘겨서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이꼴 a다라고 놓고 차라리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y는 a를 움직이면서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실근들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얘기였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제를 풀 때 얘랑 얘, fx랑 gx를 그리는 게 아니에요. 두 함수를 그리는 게 아니라 같다라고 놓고, 만난다는 둘이 서로 같다란 얘기니까 같다라고 놓고 적절히 이항시켜서 그 형태를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꼴로 바꾸자. 그럼 이제 요거 그려봅시다. 자, 그리기 위해서 얘를 미분했어요. 미분하면 3x제곱 마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걔가 0 되는 x는 1과 마이너스 1이네요. 자, 그래프 x가 마이너스 1과 x가 1에서 극값이고요. x에 1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 나오죠?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3 나오네요. 물론 x가 0일 때 값 1, 절편 1. 우리가 함수 그래프 그릴 때는 미분값이 0이 되는 점을 찍고 절편을 찍어서 부드럽게 이어준다 였으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 그래프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함수 이꼴 a잖아요. a. 자, 1번. 걔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다른 말로 실근의 개수가 3개다. 어쨌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려면 y는 a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건데, 그럼 그렇게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 작다란 얘기죠. 그래서 1번 마1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된다. 2번 한 점에서 만나고 다른 한 점에선 접한다. 접한다라고 하는 것을 방정식에서 본다면 중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어쨌든 얘는 한 점에서는 만나고 한 점에서 접하면 y는 a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거나,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접하는 거였죠. 또는 a가 3이 돼도 한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접하는 거다 이렇게 되네요. 세 번째,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실근의 개수가 하나란 얘기야. 그러면 실근이 하나면
그 하나의 실근이 삼중근이거나 아니면 실근 하나, 허근 두 개를 말하는 거고 얘는 삼중근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죠?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이란 얘기죠. 그것은 A가 3보다 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걸 말하는 거네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역시 이 함수를 그리고 얘를 움직이면서 만족하는 A의 범위 또는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4번. 아, 오늘 간단하죠. 그쵸? 4번. 자, 7-4번에 1,a라는 점에서 1,a에서 점에서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 자, 이 함수에 두 개 이상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접선이 있다. 접선이 존재한다. 그러면 A의 범위를 구해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1,a에서 곡선에 두 개 이상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느낌만 볼까요? 느낌만? 그냥 주어진 상황을 한번 그냥 기하학적 관점에서 대략적으로 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x는 기함수잖아요. 이렇게 생긴 함수고 얘가 0이 되는 x는 x가 0일 때랑 x가 1일 때랑 x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1,a는 여기 어딘가에 있는 점이야. 1,a 여기 어딘가에 있는 점에서 요 함수에 접선을 그었더니 접선이 두 개 이상 있더래. 예를 들어서 그 a가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 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럼 A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A가 만약에 한 이 정도에 있으면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여기서 이쪽에 이렇게 접하는 접선, 이렇게 살짝 접하는 접선,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 이쪽에 이렇게 접하는 접선도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럼 두 개 정도를 그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만약에 1,a가 더 아래 아니면 이 정도?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때는 접선이 이렇게 된 접선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접선도 있을 것이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해서 접하는 접선이 있을 거라고. 접선이 3개가 나오네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건데 우리는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은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 구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접하는 접점을 t, ft로 놓고 이러한 접점을 t, ft로 놓고 거기서의 접선의 식을 구해서 그 접선이 1,a를 지나더라. 접선이 1,a를 지나더라. 대입해서 t값 구하고 다시 t를 집어넣어서 접선식을 구했었다 이거잖아요. 무슨 얘기냐? 두 개 이상의 접선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이 얘기는 접점의 개수가 두 개 이상이란 얘기랑 같은 거잖아요. 접선의 개수가 두 개면 접점이 두 개인 거야. 맞죠? 여기서는 접선 하나였잖아요. 그 말은 접점이 하나란 얘기죠. 여기서 접선이 3개였잖아요. 그러면 접점이 3개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랑 같은 거고요. 그럼 접점 개수는 뭐랑 같은 거냐? 접점이 3개란 얘기는 접점 개수가 2개 이상이란 얘기는 우리는 그 접점을 t, ft로 놓고니까 그럼 걔를 만족하는 그 x값, 여기서는 t값이겠죠. 그러한 t값의 개수가
t값의 개수가 2개 이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아하, 접선의 개수는 결국 t값의 개수와 같은 얘기인 거야. 곡선밖의 점에서의 접선 문제에서 접선의 개수는 t값의 개수야. 접선이 2개가 있다, t값이 2개다. 접선이 3개가 있다, t값이 3개란 얘기죠. 그럼 이렇게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나중에는요, 여러분 실력이 쌓이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 이 그림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내가 지금 얘기하진 않을 거야. 그거는 정말 나중의 일이에요. 지금은 조금 더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정석적인 방법에 치중을 해보자고. 그러면 결국에 일단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끝났다. 우리는 곡선 밖에 좀 접선 문제 어떻게 풀 거다? 곡선 위에 접점을 t, ft로 놓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접선식을 구했잖아. 그럼 접선식은 y는 기울기는 미분에서 t를 집어넣은, 즉 3t제곱 마이너스 1 기울기.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니까 x 마이너스 t 더하기 t 세제곱 마이너스 t. 이게 곡선에서의 접점을 t, ft로 놨을 때 거기서의 접선식인데 그 접선이 뭘 지나야 된다? 1,a를 지나야 되더라. 그래서 얘를 대입해서 식을 써주면 a는 x에 1 집어넣어주는 거죠. x에 1 집어넣어주면 전개 3t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3t 세제곱 플러스 t 더하기 t 세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돼버리네요. t 뭐 살짝 지워지고 그 다음에 식을 써주면 그 얘가 4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이꼴 a다가 돼버리는데 끝났잖아요. 이거 이미 예쁜 식인 거죠. 미지수가 t랑 a 2개야. 이미 쪼개져 있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푼다?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얘를 미분해라. 이걸 미분해라. 미분하면은 12t제곱 더하기 6t 이렇게 돼서 주어진 그 값은 근데 지금 뭐 잘못 풀었나요? 뭔가 느낌이 좀 약간 싸한데 그거네요. 전개 잘못했네요. 어쩐지. 자, 이거 다시 전개해주면 3t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인데 그쵸? 이게 마이너스 3t 세제곱인데 그 다음에 플러스 t 이거니까 요 식이 식만 살짝 틀렸죠. 그쵸? 자, 그래서 다시 해주면 이거 해주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마이너스 1은 a인 거네요. 그쵸? 이거죠. 그러면 결국에 똑같아. 자, 얘를 미분해서 이 식을 미분해서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6t 이거니까 얘는 0과 1에서 근을 갖는 그러한 최고차함계수 음수인 3차 함수. 그러면 이제 그 그림을 이제 좌표축 안 그리고 허공에 그려주면 최고차함계수 음수인 3차 함수니까 요렇게 생긴 3차 함수고 그럼 이때가 t가 0인 거겠죠. 이때가 t가 1인 거겠죠. t에 0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 t에 1 집어넣어주면 0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꼴 a가 지금 문제가 2개 이상의 접선이 있다는 얘기는 그런 만족하는 t값 개수가 2개 이상인 거잖아. 어때야 되는 거죠? t가 즉 a가 마이너스 1 a가 0 그거 사이에 존재한다면
만족하는 그 개수가 2개 이상인 거잖아. 그래서 경계를 포함하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A가 존재하면 되는 거네요. 자, 접선의 개수는요. 접선의 개수는 조건을 만족하는 T값의 개수입니다. 자,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뭐 같은 방법으로 저 문제를 풀 수가 있었던 거죠. 부등식과 관련된 뭐 증명 뭐 이런 것들 이론적인 학습은 그냥 살짝만 살펴보시면 되고요. 뭐 그게 크게 중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론을 확실하게 알아도 막상 문제를 푸는 데는 좀 약간 헷갈린 부분이 있어서 얘는 감각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 문제 7-5번과 7-6번을 얘기할 텐데 그거는 굳이 이론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얘기하지 않고 문제에 집중한 상황에 대한 이론을 얘기하면서 접근을 해볼게요. 7-5번 7-5번은 4차 함수랑 관련된 상황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파악을 해보자. 7-5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4제곱 더하기 k 4k 세제곱 x 플러스 3이 항상 0보다 크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문제는 이건데 선생님 x랑 k가 있잖아요. 그럼 쪼개야 되지 않느냐? 얘는 그게 아니라 이거의 포인트는 x랑 k가 포인트가 아니고요. 얘는 4차 함수 그게 포인트야. 이 문제의 포인트는 4차 함수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차 함수 문제는 대부분 개형에서 출발하는데 4차 함수의 개형은 4가지였어요. 그렇죠? 최고차함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의 개형은 4가지였고 그 4가지 개형은 미분했을 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4차 함수 미분했을 때 하나의 실근과 하나의 중근을 갖는 미분했을 때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 미분했을 때 3중근을 갖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상황이 서로 다른 3개가 있느냐 0이 되는 게 하나의 실근과 삐끗하면은 미분했을 때 중근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느냐 미분했을 때 0 되는 게 하나인데 얘는 살짝 삐끗할까 말까 한 허근이 되는 상황 미분했을 때 3중근이 되는 이러한 4가지 상황이 있었다. 이게 4차 함수의 개형인데 그런데 어떤 4차 함수다 하더라도 항상 4차 함수는 최소값이 극값에서 결정됐었다.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4차 함수 4차 함수는 최소값에서 결정되는 그 값은 극값일 때다. 4차 함수는 극값에서 최소값이 결정된다. 이거였죠. 그럼 주어진 이 함수가 항상 0보다 크다란 얘기는 재해석한다면 이 함수의 결국 최소값이 0보다 크다란 얘기랑 같은 건데요. 근데 4차 함수니까 언제가 최소다? 그 최소값은 극값에서 결정됩니다 였잖아요. 그래서 얘의 극값을 구했을 때 그 극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함수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4x 세제곱 더하기 4k 세제곱이네요. 얘가 0이 되는 x는 마이너스 k밖에 없죠. 마이너스 k밖에 없어요. 일단 딱 봐도 마이너스 k죠. 실제로 이것은 4로 묶어주면 x세제곱 더하기 k세제곱이고 그거 인수분해 가능하잖아. x 더하기 k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k제곱. 그래서 요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허근을 갖는, 그러면 마이너스 k에서만 미분값이 0 되는 거야. 함수로 본다면 이 중에서 이 문제는 요 유형인 거죠. 미분했을 때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 사차함수였다고. 근데 어떤 게 됐든 간에 그냥 마이너스 k에서 극값인 거고, 그럼 그때가 최소값인 거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k를 대입한 x에 마이너스 k를 집어넣어주면 주어진 식은 k 4제곱 마이너스 4k 4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3k 4제곱 더하기 3이 그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k 4제곱이 1보다 작은 거다. k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것은 4차 함수라는 특이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거였고요. 자, 마지막 기본 문제의 마지막 7-6번. 7-6번. 두 함수 fx는 x 5x 세제곱 마이너스 10x 제곱 더하기 k fx, gx는 5x 제곱 더하기 2. 자, fx랑 gx가 있는데 x 범위가 0에서 3 사이에 있다면 요 사이에서 항상 fx가 gx보다 크대요. fx가 gx보다 항상 크기 위한 그러한 k의 범위를 구해보라. 자, 우리가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이다 하더라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fx가 gx보다 크다.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식을 써주면 5x 세제곱 마이너스 10x 제곱 더하기 k가 fx가 5x 제곱 더하기 2보다 크다인데 미지수가 x랑 k가 같이 있으면 왠지 뭐 하고 싶다. 얘를 다시 한번 쪼개고 쪼개서 왼쪽엔 x, 오른쪽엔 k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어진 식을 역시 좀 약간 예쁘게 고쳐봐라 라고 한다면 5x 세제곱 넘겨서 마이너스 15x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이제 동일합니다. 뭐 하자?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얘를 미분해라. 미분하면 15x 제곱 마이너스 30x 15x로 묶으면 x바 2 0과 2를 근으로 갖는 최고차계수 양수인 3차 함수 이렇게 생겼네요. x가 0일 때가 마이너스이죠.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8, 5, 40 마이너스 2 넣어주면 4 곱하기 15, 60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2가 나오는데 뭐 한번 해볼까요? 요거 이렇게 선 그어주고 이렇게 선 그어주면 이게 2대 1이라고 했었죠? 2대 1. 그러면은 x가 0이고 x가 2가 되면 여기는 x가 3인 거죠. 이 점 좌표는 둘이 값이 같으니까 3,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얘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얘가 2대 1이니까 얘는 1, 마이너스 22 이렇게 될 거야. 문제는 뭐죠? x범위가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함수를 x가 0부터 3까지만 그리면 얘랑
얘는 포함하지 않는 여기를 그리겠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그 함수가 마이너스 k보다는 항상 커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k는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k보다 얘가 더 위에 있다, 크다란 얘기죠. 아하, 그래서 마이너스 k는 이 최소값인 마이너스 22보다 더 아래쪽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2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게 오늘 배울 주제인데 오늘 배우는 주제에 대한 문제들을 보면 그 결국 한 가지의 그 통일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거의 대부분 문제는 미지수가 x랑 k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경우야. 그때는 이런 식으로 주어진 것을 x에 대한 식, k에 대한 식 그래프를 그려서 만족하는 상황을 찾아주면 된다. 그냥 그 흐름만 그래프 그려서 그 흐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